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7과 속담과 관용 표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루이엔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루이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한국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가끔 속담, 관용 표현 이런 걸 즐겨서 사용하는데 베트남에서는 어떤가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수준 높은 표현을 하려면 속담이나 관용 표현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한국하고 비슷하네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 속담을 배우면서 옛날 이야기를 같이 배울 수 있으니까 참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에 여러 가지 속담과 관용 표현이 들어있는데요. 그 옛 이야기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126쪽 어휘입니다. 이번 시간에 속담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먼저 속담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속담이 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속담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교훈은 쉬운 말로 가르침,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야, 보통 교훈으로 삼다, 교훈으로 생각하다,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교훈으로 삼아야 나중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어서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우리가 나중에 십과에서도 다시 한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해악과 풍자라고 하는데요. 세트 메뉴예요. 같이 다닙니다. 자, 해악은 쉬운 말로 좀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그냥 농담처럼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게, 해악은 좀 똑똑한 말, 좀 어려운 말을 많이 써서 점잖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소설은 해악이 뛰어나다. 점잖은 말을 사용했지만 너무너무 재미있다. 자, 이런 뜻이고요. 풍자라는 것은 요즘에 요즘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항상 정치라든지 이런 것에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안 좋은 면들이 많이 있죠. 사회의 안 좋은 면들을 우리가 좀 재미있게 좀 비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풍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풍자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 즉 안 좋은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어두운 면을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좀 재미있게 표현하면서 좀 어려워요, 이게 풍자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재미있게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옛날에는 연극을 통해서 그런 걸 많이 했는데요. 이런 것을 해악과 풍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속담에서는 이렇게 해악과 풍자를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속담, 어떤 속담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교과서에 속담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베트남어로 이게 뜻이 다 풀이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몇 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가는 말, 타는 말이 아니고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말을 하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좋은 말을 하겠죠. 너 예뻐? 그러면 너도 예뻐. 너도 멋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 못생겼어? 그러면 너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말을 하겠죠. 그래서 말을 좀 예쁘게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곱다는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말이 씨가 된다. 역시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은 씨, 여러분 사과나 아니면 복숭아 이런 과일을 먹으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씨가 들어있죠. 자, 이게 나중에 나무가 되고 다시 열매가 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자꾸자꾸 반복해서 하면 그것이 정말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성공할 거야 그러면 성공하지만 나는 실패할 거야 그러면 정말 실패합니다. 그래서 보통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정말 부정적인 결과가 생긴다. 그러니까 역시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호랑이도 제 말은 자기 말, 즉 호랑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호랑이가 진짜 와요. 그것처럼 이거 어떤 겁니까? 다른 나라에 모두 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즉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요.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자, 그럴 때 깜짝 놀라죠. 그때 우리도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네가 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는 동물입니다. 한국에서도 동물에 대한 속담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자,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원숭이라는 동물은 나무에서 아주 잘 떨어지지 않고 잘 노는 동물인데요. 떨어질 때가 있다. 즉 뭐예요? 실수죠. 그래서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그래서 원숭이처럼 정말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에게 쓰는 속담이에요. 항상 실수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속담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어요. 우물안 개구리, 우물은 옛날에 지금처럼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땅을 파서 물을 길어서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물 속에 개구리가 들어있으면 보이는 하늘은 딱 이만큼, 개구리 생각해요. 하늘은 사이즈가, 크기가 이만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좁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즉 시야가 좁은 사람, 그래서 어떤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아는 게 이 세상의 전부와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즉 여러분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뭐 이런 속담도 있는데요. 너무 자기의 시야가 좁을 때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어서 이제 신체, 몸의 일부에 대해서 일부를 사용하여 만든 속담인데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 여러분 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꼽이 이렇게 좀 배꼽이 크네요. 자, 근데 배가 큽니까? 배꼽이 큽니까? 보통은 배가 크죠. 근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이렇게. 이거 말이 안 되죠. 자, 지금 어떤 뜻이냐면 원래 하고자 하는 것보다 어떤 부가적인 것, 부수적인 게 더 클 때. 설명이 어렵나요? 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뭐 미국에 책을 보내려고 해요. 친구에게 10,000원짜리 책을 보내려고 하는데 우편요금이 20,000원. 퀵으로 빨리 보내려고 하니까 20,000원이래요. 책값보다 우편요금이 더 비싸죠. 그럼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런 경우가 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발을 뻗고 자다. 여러분 잘 때 이렇게 하고 자면 힘들죠? 그래서 발을 쭉, 이 팔이 아니라 발입니다. 지금 카메라에서는 안 보이는데요. 자, 발을 뻗고 자다. 쭉 펴고 자다. 어때요? 편안하죠? 이건 뭐냐면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던 일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다. 이럴 때 우리가 두 발을 뻗고 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럼 팔을 굽혀보세요. 이렇게. 팔을 밖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죠. 안으로 굽히죠. 자, 팔이 안으로 굽는 건 당연하죠. 그것처럼 여기서 팔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나 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모르는 사람보다는 친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이익이 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보통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지만 뭐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항상 모르는 사람보단 아는 사람에게 더 혜택을 줄 때 우리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단어가 좀 굉장히 많았는데요. 뭐 지금 설명하지 않은 설명하지 않은 그런 표현들까지 잘 기억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Vâng, chúng ta vừa học xong một số câu tục ngữ của Hàn Quốc phải không ạ? Bây giờ chúng ta sẽ dùng nó để luyện tập đặt câu các bạn nhé. Đầu tiên là chúng ta sẽ đặt câu với câu tục ngữ l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Để chỉ việc nên dùng lời nói ngọt ngào với nhau trong giao tiếp thì tiếng Hàn có câu là lời nói đi có êm ái thì lời nói về mới dịu dàng. 대화할 때 서로 좋은 말을 써야 한다는 뜻으로 한국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Và tiếp theo là câu 우물 안 개구리. Khi chỉ một người nào đó hạn hẹp về kiến thức thì người ta dùng câu ếch ngồi đáy giếng. Thì ếch ngồi đáy giếng là mình dịch ra tiếng Việt, còn tiếng Hàn Quốc là ếch trong giếng thì là mình dịch là ếch ngồi đáy giếng các bạn nhé. 지식에 한계가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우무한 개구리라는 말을 씁니다. Trong cuộc sống thì người Hàn Quốc họ thường hay dùng những cái câu tục ngữ để mà lồng vào những cái câu chuyện, hoặc là khi mà lời nói có ý là ẩn dụ thì người ta hay dùng tục ngữ. Do vậy nên là các bạn cố gắng luyện tập những cái câu tục ngữ mà hôm nay chúng ta đã học để chúng ta ứng dụng trong cái việc mà sử dụng tiếng Hàn các bạn nhé. 자, 이어서 127쪽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 하는 법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법 알죠? 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켜야 된다라는 뜻은 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예, 지키면 더 좋겠지만 무엇 하는 것이 좀 당연하다. 그죠? 당연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예문을 보면 자유에는 자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자유에는 책임, 마음대로 하지만 그런 일을 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좀 약간 무엇을 잘 지켜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책임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통 따르는 법이라고 써요. 뭐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보다는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아무리 좋은 말도 좋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 번 들으면 듣기 싫은 법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너 굉장히 똑똑하다. 그러면 처음엔 기분이 좋은데 똑똑해 이렇게 모든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 어느 기간 동안엔 괜찮겠지만 조금 있으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듣기 싫은 것이 당연하다. 이런 뜻으로 듣기 싫은 법이다 라고 쓰는데요. 따르다 동사이죠. 동사일 때는 는법이다 쓰고 듣기 싫다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일 때는 은법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특히 이렇게 법처럼 어떤 규칙처럼 무엇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상황은 우리가 오늘 배우는 속담에서 흔히 쓰이겠죠. 사람들이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발견한 것, 항상 이것은 법처럼 규칙처럼 이렇게 당연하게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바로 속담이에요. 그래서 이런 속담에서는 속담을 여러분들이 인용할 때는 뭐뭐 하는 법이다 라는 문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배웠죠? 고운 법이다 이렇게 쓰고요. 말이 씨가 된다 배웠습니다. 말이 씨가 되는 법이다. 씨가 되는 법이에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오는 법이에요. 이렇게 아니면 오는 법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간접화법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담을 인용할 때 뭐뭐 하는 법이다 같이 섹트로 쓰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해서 루이엔 선생님과 함께 문장 만들어 보시죠. Các bạn đã hiểu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chưa ạ? Chúng ta có thể tạm dịch sang tiếng Việt là dĩ nhiên. Ví dụ như là dù là lời nói hay đến đâu đi nữa mà nếu nghe nhiều lần thì dĩ nhiên cũng chán nghe. Đúng. 아무리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듣기 싫은 법이에요. Dĩ nhiên. Và tiếp theo, nếu đã mượn tiền của người khác thì dĩ nhiên là phải tranh thủ trả nhanh.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렸으면 서둘러 갚아야 하는 법이죠. Dĩ nhiên là mượn tiền thì phải trả rồi đúng không ạ?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두 번째 문법은 무엇 하는 듯이 라는 문법입니다. 자, 예문을 한번 먼저 볼게요. 다 알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시치미를 뗀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뭐뭐 하는 것처럼. 것처럼 붙여서야 되고요. 모르는 것처럼 시치미를 뗀다. 즉, 모르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 하는 척 하는 경우에 우리가 모르는 듯이. 그런데 이거는 이야기할 때 흔히 쓰는 문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묘사할 때, 설명할 때 쓰는 것이 바로 뭐뭐 하듯이. 그래서 소설이나 아니면 소설에서 좀 많이 쓰이네요. 속담을 인용할 때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다 알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시치미를 뗀다. 시치미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소식을 전할 때 매라는 새를 통해서 우리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새 발에다가 어떤 그 메시지를 발에 묶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곤 했어요. 옛날에는 이메일이 없었으니까요. 자, 그때 누구의 새인지 이 새는 주인이 누구이다 표시를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시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치미라고 하는데 이 시치미를 뗀다라는 것은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게 딱 떼고 바꿔요. 도둑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치미를 떼고 모르는 척 한다 할 때 우리가 시치미를 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인을 알 수 없죠. 이걸 떼버리면. 자, 그래서 다 알면서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듯이
시치미를 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을 보면 기분이 좋은 듯이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 사람은 기분이 좋아 보여요 이렇게 할 때 좋은 듯이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콧노래는 가사 없이 그냥 코로만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동사는 는 듯이, 그래서 형용사는 은 듯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건데 비가 내릴 듯이 먹구름이 잔뜩 꼈다. 내릴 것처럼, 지금 내리는 게 아니라 미래에 내릴 것처럼 할 때는 내릴 듯이 이렇게 쓰고요. 먹구름은 까만색 구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강아지가 죽은 듯이 움직이지 않는다. 강아지가 벌써 죽은 것처럼, 이렇게 과거에 대했을 때는 죽은 듯이, 그래서 을 듯이, 은 듯이 이렇게도 씁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상황이 미래인지 과거인지 현재인지에 따라서 구분해서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역시 이는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는 이를 안 쓸 때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를 좀 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땀이 비 오는 듯이가 아니고 비 오듯이 쏟아진다. 돈을 물 쓰듯이 쓴다. 자, 비 오듯이, 땀이 나는데 비를 맞은 것처럼, 비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관용어구예요. 사람들이 평소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보통 그렇게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이렇게 씁니다. 보통의 경우. 이렇게 보통 상황을 나타낼 때는 오는 듯이 대신에 그냥 오듯이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돈을 물 쓰듯이, 물은 마음대로 쓰는 거죠. 한국에서는 실제로는 물이 좀 부족하지만 사람들이 물은 쉽게 싸기 때문에 쉽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돈을 물 쓰듯이 쓰는 것은 아주 마음대로 이렇게 절약하지 않고 막 쓰는 것을 우리가 물 쓰듯이라고 하죠. 이때도 물을 쓰는 듯, 지금 쓰고 있어요 이런 뜻이 아니라 보통 이렇게 씁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돈을 물 쓰듯이 쓴다 이렇게 씁니다. 특히 속담이나 관용 표현 쓸 때는 우리가 뭐뭐 하는 듯이 대신 뭐뭐 하듯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뭐 하는 듯이, 할 듯이, 한 듯이, 하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요. 루엔 선생님과 함께 문장을 만들어 보실까요? Và ngữ pháp này thì chúng ta có thể tạm dịch là giống như là, muốn, như là cái gì đó, cái hành động ở phía sau nó giống như là cái hành động ở phía trước. Chúng ta thử đó. Sau khi mẹ tôi tắt điện thoại thì thần sắc của mẹ không tốt, như có điều gì lo lắng. Có nghĩa là sau khi mà mẹ tắt điện thoại xong á thì cái như là có việc gì đó lo lắng lắm nên là cái thần sắc của mẹ không tốt. 우리 엄마가 전화를 끊으시더니 무슨 걱정이 있는 듯이 안색이 안 좋아요. 안색이 안 좋아요. Cái việc mà thần sắc của mẹ không tốt, như là có một cái việc gì đó. Bạn có việc gì mà vui như muốn nhảy cẫng lên vậy? Có nghĩa là vui, có cảm giác là người đó như sắp nhảy lên vậy đó. 무슨 일인데 그렇게 뛸 듯이 기뻐해요? Vâng, thì trên đây là hai phần ngữ pháp chính của bài hôm nay. Các bạn có thể về nhà xem lại một số các cái cấu trúc câu ở trong sách để các bạn luyện tập các bạn nhé. 자, 이번에는 129쪽 말하기입니다. 속담을 활용해서 대화를 나누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속담을 대화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두 사람의 대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재 씨, 무슨 일인데 그렇게 뛸 듯이 기뻐해요? 그동안 여러 번 떨어졌던 자격증 시험에 드디어 합격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동안 힘들게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네, 짧은 대화였는데요. 어때요? 잘 들으셨습니까? 자, 여기서 사용한 표현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생은 여러분이 알아요. 낙은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생하지만 나중에 즐거움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입니까? 친구가 자리에서 뛸 것처럼 아주 기뻐하고 있어요.
자, 왜요? 여러 번 떨어졌던 자격증 시험에 드디어 합격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 정말 기뻐하겠죠. 자,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겁니다. 고생, 여러 번 떨어지는 고생을 했고 마지막에 합격했으니까요. 자, 그럼 대화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민재씨, 무슨 일인데 그렇게 뛸 듯이, 지금 뛰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미래 뛸 것처럼 그렇게 기뻐해요. 그동안 여러 번 떨어졌던 자격증 시험에 드디어 합격했어요. 합격했거든요. 와, 정말요? 축하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때는 속담을 또 인용할 때 우리가 뭐뭐 한다고, 여러분 책의 문법에 나와 있죠.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힘들게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힘들게 공부한 보람이 있다. 잘했어요. 고생했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 대화 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해 보세요. 민재 씨, 무슨 일인데 그렇게 뛸 듯이 기뻐해요? 그동안 여러 번 떨어졌던 자격증 시험에 드디어 합격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동안 힘들게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표현은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다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친구가 남자친구와 싸울 것처럼 거칠게 이야기하고 있다. 막 나쁜 말도 사용하면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지난주에 남자친구와 크게 싸워서 지금까지 사이가 안 좋다. 그래서 역시 싸웠군요. 자, 그런데 비가 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보통은. 어떤 나쁜 일, 힘든 일. 그래서 그런 일이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땅이 일단 젖어 있다가 다시 햇볕이 나면 땅이 더 굳어지죠. 딱딱하게 되죠. 그것처럼 많이 싸우면 나중에 사이가 더 좋아진다. 이전보다 좋아진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싸워서 기분 나빠하는 친구에게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요거 보면서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화는 짧은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남자친구와 크게 싸워서 지금까지 사이가 안 좋거든요. 네, 여기 맨 마지막 문장 어떻게 잘 만들었어요? 힌트가 없는데요. 자, 서영씨, 왜 그렇게 싸울 것처럼이니까 뭐라고 합니까? 싸우듯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싸웠거든요. 그래서 그랬군요. 그래도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그렇죠?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싸운 후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싸운 후에 사이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잘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속담을 활용해서 대화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속담 활용해서 친구와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고급 단계 화자로서 학습자로서 이렇게 속담을 사용해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똑똑해 보이고 그 다음에 고급 한국어를 구사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Và tiếp theo sau đây là phần đọc hiểu. Xin mời các bạn xem bài đọc hiểu số 2 trang 137. 한국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Người Hàn Quốc thì sao? Người Hàn Quốc thì họ ngại. 꺼리다 là ngại và không thích. ngại cái gì? Ngại cái việc mà nói nhiều. 저 사람은 말이 많다 라는 말은 매우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Cái người đó nói nhiều lắm. Thì cái lời khi mà người ta nói như vậy á
thì nó được sử dụng rất là tiêu cực, nghĩa là không tốt. 그래서 말로 직접 표현하는 것을 피하고자 직접 말하는 것보다 돌려서 말하거나 비유적으로 말하고 사회를 비판하는 경우에도 웃음을 담아 해학적으로 풍자하여 표현합니다. Bởi vậy nên là vì người Hàn Quốc cẩn thận như vậy nên là 말로 직접 표현하는 것을 피하고자, để mà 뭐뭐 고자, rồi sau đó là 고자 là để hoặc là định. ví dụ như là 외국인을 도와주고자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Thì cái chuẩn bị cái chương trình này nhằm để làm gì đó, nhằm để giúp đỡ cho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Thì 고자 것을 피하고자 직접 말하는 것보다 돌려서 말하다, không có nói thẳng như vậy. Ví dụ như là nói em mặc đồ như thế không đẹp, thì người ta sẽ nói lòng vòng là tôi nghĩ là em nên mặc cái khác thì đẹp hơn chẳng hạn. Thì nói không có nói trực tiếp mà nói vòng vòng như vậy. Hoặc là 비유적으로 말하고, nói ẩn dụ, ẩn ý, không có nói thẳng ra mà nói ẩn ý. Rồi 사회를 비판하는 경우에도, trong cái trường hợp mà phê phán xã hội á, thì cũng giống như ở Việt Nam mình là 웃음을 담아, là gắn thêm vào đó những cái nụ cười. 해학적으로, 해학적 là hài hước. 풍자하다 là châm biếm, thể hiện châm biếm một cách hài hước, thể hiện châm biếm một cách hài hước. Do vậy nên là đối với người Hàn Quốc thì cái việc lời nói á, nó rất là quan trọng. Thường thì người ta ít có nói thẳng mà người ta hay nói là vòng vòng. Và tiếp theo, 그래도, dù như vậy, 말은 필요한 것이고, lời nói thì sao các bạn? Lời nói thì là cần thiết, 적절히 사용해야 하므로, và phải sử dụng một cách thích hợp. 고기는 씹어야 맛이고 말은 해야 맛이다라는 속담이 나온 겁니다. Nhưng mà lời nói thì phải nói, đúng không ạ? Nhưng mà người ta nói là 고기, khi mà mình ăn thịt đó thì mình phải nhai cho kỹ thì nó mới ngon, và lời nói thì cũng phải nói thì mới được ạ. Nó có một cái câu tục ngữ như vậy. 꼭 해야 하는 말이라면, nếu mà là cái lời mà chúng ta cần phải nói á, thì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것이며, nếu mà là cái lời mà chúng ta phải nói á, thì chúng ta nên nói cho nó khéo. Tại vì trong cái câu tục ngữ này có câu nói là một lời nói thôi á, cũng có thể trả được 1.000 lượng, trả được một nợ 1.000 lượng chẳng hạn. Nhưng một lời nói nó rất là quan trọng. 다르고 다르다라는 말처럼, dù cùng một cái kiểu nói nhưng mà nói theo cái kiểu 다르다, 다르다, nghĩa là là mình nói cái với cái kiểu tốt hơn và nói nó tích cực hơn á, thì nó cái nghĩa nó khác. Cũng cùng mà là một lời nói nhưng mà nói cái kiểu nó hòa nhã hơn á, thì nội dung nó sẽ khác đi, người ta sẽ hiểu khác đi. Nhưng mà nói cái kiểu là nó hơi khó một tí xíu á, thì cái nội dung cũng nó hơi khác đi.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에 따라서, dù cùng là một nội dung nhưng mà tùy theo cái cách thể hiện á, thì 뭐뭐에 따라, tùy vào cái cách mà thể hiện á, thì 아주 달라짐으로, ví dụ như nói cảm ơn, một cái câu là cảm ơn nha. Nếu mà chúng ta nói cảm ơn nha, cũng cùng là một cái chữ cảm ơn nha, nhưng mà nếu mà nói tùy vào cái cách thể hiện á, thì nội dung của nó hoàn toàn khác nhau. Do vậy nên là 더 좋은 표현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Do vậy nên là khi chúng ta nói thì chúng ta phải dùng cái cách nói thế nào đó cho nó tốt hơn, nó tốt và nó hay. 한편으로는 và một cái điều khác nữa. 한편으로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나 một cái câu tục ngữ nữa là cái lời nói không chân nhưng mà nó sẽ đi ngàn dặm. Nghĩa là mới vừa nói xong là nó phóng ra rất là nhanh.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Lời nói ban đêm á thì có chuột nó nghe, lời nói ban ngày á thì có chim nó nghe. Tức là tay vách mạch rừng á. 말을 할 때는 khi mà mình nói 항상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Khi mà nói thì chúng ta phải cẩn thận. 언제 어디서나 늘 조심해야 할 것이 언제 어디서나 늘 조심해야 할 것이 cái mà chúng ta phải luôn luôn cẩn thận bất cứ nơi nào và bất cứ khi nào và bất cứ ở đâu, đó chính là 한마디의 말입니다. Đó là một cái lời nói của mình. 한마디의 말이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도 낮출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Và chúng ta đừng có quên một cái sự thật rằng một lời nói thôi nó cũng có thể là nâng cao cái giá trị của bản thân mình hoặc là hạ thấp giá trị của bản thân mình xuống. 진솔한 언어 표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Do vậy nên là chúng ta phải cố gắng để mà thể hiện một cái ngôn ngữ nó chân thật và nó tốt đẹp, hòa nhã. Thì trên đây là người ta vừa giới thiệu cho chúng ta một bài nói về những cái lời nói. Tuy nhiên thì người ta cũng lồng vào đó những cái câu tục ngữ mà chúng ta học ngày hôm nay để mà nêu cao cái việc là cần phải cẩn thận trong lời nói. 자, 이어서 글쓰기예요. 여러분 교과서 139쪽을 보십시오. 역시 속담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베트남의 속담을 소개하는 글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의 속담 하나 예를 들어서 글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속담, 한국의 속담 어떤 속담인지 먼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속담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합니다. 의미만 알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이 속담을 사용하는지 문장이나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속담 하나를 쭉 소개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먼저 한국 속담 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속담 중에는 음식과 관련된 속담이 많이 있다. 음식 관련 속담을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들 뭐 음식 관련 속담도 좋고 아니면 신체 관련 아니면 동물 뭐 이런 속담들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골라서 소개하십시오. 자, 그 중에서도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는 속담은 한국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떡이 중요한 음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 그래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이렇게 직접 인용으로 큰 따옴표 써서 써도 되겠습니다. 작은 따옴표도 괜찮고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떡을 줄 사람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김칫국을 마신다.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봐서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다음 단락에서 소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음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단락을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속담의 의미에 대해서 씁니다. 이 속담은 어떤 일을 해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그 일이 마치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기대한다는 의미이다. 뭐뭐라는 의미이다. 뭐뭐다는 의미이다. 뭐뭐다는 뜻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그 속담의 의미가 무엇인지 첫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실제로 떡은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떡은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떡은 밥보다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덩어리가 좀 커서요. 소화를 도와주는 김치의 국물을 함께 먹는 것이 좋다고 한다. 김치 국물을 같이, 물도 괜찮고요. 좀 뭔가 국물을 좀 마셔주는 것이 소화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떡만 계속 먹으면 굉장히 답답해요. 자, 무엇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렇게 들은 이야기니까 뭐뭐라고 한다, 다고 한다. 그래서 김치 국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은 또 알고요. 그 다음에 기대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이것만 해도 좀 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 속담은 일을 다 끝내지도 않고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가 있다. 예, 다음과 같이 했으니까 예를 들면 대신 여러분이 다음과 같이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뭐뭐라고 할 수 있다. 도 괜찮고 다음과 같이 있겠습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고 열심히 일이나 합시다. 즉 일을 다 해야 보너스를 받든 아니면 월급이라도 받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고 너무 큰 것을 미리 기대하지 않고 그냥 지금 현재 일이나 잘해라.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여자친구에게 주려고 뭐 쿠키를 막 굽고 있어요. 여동생이 오자마자 오빠가 나를 위해서 쿠키를 굽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빠 쿠키 다 됐으면 빨리 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네 거 아니거든. 내 여자친구 줄 거거든. 예.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속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로 가서 조금 더 쉬운 예를 들면서 설명을 했죠. 이렇게 베트남에 있는 속담 하나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글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속담과 관용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까 배웠는데요. 베트남에서도 우물안 개구리라는 표현을 똑같이 쓴다고 들었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네, 아무래도 한국하고 베트남은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속담, 비슷한 그런 옛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라는 표현과 비슷한 그런 표현도 좀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중국하고 여러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문화는 다르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속담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뭐 다 쓸 수는 없지만 여러분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속담 하나씩 쓰면 고급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학습자로서 아주 수준 높은 대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해서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